그다음 우리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야기를 한번 드려봐야 될 텐데 굉장히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긴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드렸죠. 2 분기가 일반적으로 비수기인데 2 분기에 좋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 배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대폭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층 세라믹 컨센서, 우리 MLCC라고 하죠. 인공지능 서버 증가 회복세가 하반기부터는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정보 IT 노트북이라든가 IT 기기 수요의 둔화, 전기 자동차 성장 정체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기가 주가가 많은 상승을 못 했습니다. 상승하다 하락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회사 매출의 80%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잘 기록해 놓으세요. 애플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출시에 따라서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매출이 좋고 2분기에는 좋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 직전 분기라서 제품 판매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은 아이폰이 3분기, 4분기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건데 2분기에 살까요? 아이폰 유저나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 직전 분기인 2분기에는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2년 동안 2분기 매출은 보통 1분기 매출의 30%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늘었어요. 그러면 왜 늘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 아이폰 16을 출시하면 LG 이노텍 실적이 대폭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미리 드렸습니다. 그다음 삼성전기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MLCC 우리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에서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서 회론의 전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또는 전자기기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MLCC가 탑재됩니다. 세계 선두 업체가 일본 기업이에요. 무라타. 여기를 필두로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만의 야교 이런 데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IT 수요 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해서 MLCC 가격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재고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반등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3분기부터 성수기에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가동률이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기 역시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3번 필리핀 엠폭스 발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봐야 되겠죠.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낯선 사람 성접촉으로만 전염되는 병이라고 알려졌었고요. 지금은 아니다. 긴밀한 접촉, 긴밀한 것까지는 아니겠죠. 접촉, 타액부터 시작해서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엠폭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프리카, 우리 콩고 잘 아시죠? 콩고 중심으로 급증을 하다가 새로운 변이들이 인접 국가에서 케냐, 부룬디 이런 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 피부로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유입 가능성, 대응 체계 분석이라든가 평가, 이렇게 방역 체계, 감시,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엠폭스 환자가 151명 발생을 했었어요. 작년에. 올해는 10명이 신고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1명, 현재는 10명. 분명히 감소를 했죠. 지금 8월이니까 반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명이니까. 자, 이 확진자들을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상을 살펴봤더니 성기나 항문 주변에 병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보면 9명이 국내에서, 그리고 1명이 해외여행에서 이렇게 감염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알려진 걸로는 엠폭스는 성관계 외에도 밀접하게 접촉하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접촉이라든가 타액, 콧물, 체액 이렇게, 또는 항문이나 이런 직장, 질 주변의 접촉이나, 또는 오랜 대면 대화에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했던 소독 안 한 물체 라든가 직물이라든가 의류나 침구나 수건이나, 또는 감염된 동물의 체액이나 배설물이나 이런 거에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물리거나 긁혀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감으로는 제가 볼 때 엠폭스에 대한 공포감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코로나19, 엠폭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반사이익을 보는 업종? 섹터가 어딜까요? 자,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배달 말고요. 힌트를 드리면 어려울 테니까 의료 공백입니다. 의료 공백.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7개월째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엠폭스에 이미 응급실은 마비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응급 환자는 많은데 병원을 못 찾습니다. 그렇죠. 원격 진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봐야겠죠. 이래서 원격 진료가 지금 상승을 하는 거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원격 진료를 예전부터 계속 잘 살펴봐야 돼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원격 진료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미리 선점해서 꾸준히 모아 놓으면 여러분의 수익이 몇 찬에서 몇 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강조하는 섹터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식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다음 SK그룹 이천포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고대역폭 메모리. 제가 정말 여러 번한테 지겹게 얘기했죠. 우리 스터디 이전의 분들은 뉴스캔부터 자 작년부터 HBM을 얘기했습니다. HBM을.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많이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고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 제가 여러분한테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자, HBM 관련된 제품은 창고에 들어오기 전에 나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막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하고 있어요. 또 그 얘기를 믿고 있고 기사에서 다루면 아닙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요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주요 공급자 후보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아직 엔비디아 공급망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공급 부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질 때 그 얘기를 했죠.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하고 블랙 몬데이였죠. 그때 이후에 들어갔다라면 지금 20-30% 수익,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지금 내가 SK하이닉스가 없다. 스터디 분들이니까 지금도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 미리 사신 분들은 뭐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 또는 70-8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삼성전자가 HBM 진입하는 시점 언제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겠지만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 스터디에서는 얘기하죠. "삼성전자 모아 놓으세요. 모아 놓으세요." 지겹게 얘기합니다. "지금 80,000 전자 많이 오는 게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한다면 50,000 전자 때도 제가 모으라고 그랬고 80,000 전자 때도 모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제가 생각하는 주가는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심스럽지만 삼성전자가 HBM 램프업이라고 하는데 수율 증대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모아야 되겠죠. 제가 삼성전자 주가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셔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아, 사고 싶은 종목 많고 해야 되는 투자할 종목 많은데 돈이 없네.'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시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HBM3 얘기했죠. 5 세대 HBM입니다, 이게. 그 시점 HBM3 12단, 뭐 HBM3 8단, 12단 이런 공급에 대한 삼성전자 시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HBM3 8단, 12단 양산에 대한 시점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다 알려 드릴게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오른 시점 삼성전자 주가 오는 시점이 다를 겁니다. 이때 투자 포인트들은 내년 시점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교차해야 될지 언제 빼야 될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재밌죠? 자, 주식을 알고 하면 너무나 쉬운 영역이 되고요. 모르는 영역에서 하면 어려울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했고, 제가 스터디에서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스터디에서 돈을 버신 다음에 계속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제발 이상한 데 가서 리딩방 가서 돈을 잃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캔두님." 이러면서 와 가지고 뭐 주식 리딩방 들어가서 1억 억을 잃었다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진짜 모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 리딩방의 구조도 모르고 그들이 하는 구조나 그들이 하는 게 왜 속을 수밖에 없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알려드린 겁니다. 리딩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안 하죠.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먹고 튀면 되니까. 그래서 제발 "쉽게 돈 벌 수 있다. 급등주 알려주겠다." 이런 이상한 데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가지신 다음에 긴 안목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수저 스터디에서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주식 투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흑수저가 아닌 금수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지금 현금 보유량만 해도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SK하이닉스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SK하이닉스 사람들한테 열심히 사라고 얘기했던 구간이 6만 원대 구간이었습니다. 7만 원, 8만 원, 9만 원대 계속 얘기했어요. 사라고. 사야 된다고.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그리고 24만 8천 원, 500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빠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두고 보시죠. 끝났나? 다시 재상승과 재도약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의 독보적인 위치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선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1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D램보다 HBM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D램을 여러 개로 쌓은 게 HBM입니다. 근데 D램 대비 가격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자, AI 가속기 시장의 90%를 장악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한테 납품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업체 하나 알려드렸죠. 주목하시다라고. 자,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제가 말하는 AI 가속기 시장의 90%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나 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주요 1위 업체가 하이닉스다. 라든가 것들을 알면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반도체는 후발주자가 쫓아오기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2등이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대한 돈을 재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SK하이닉스가 돈을 벌기가 아니라 돈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주가를 보면 편할 것 같은데 넘어가야 돼서 시간 많이 걸리니까 과거 10년 동안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50조였습니다. 50조.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근데 현금은 8조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등은 재투자해야 돼요.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HBM 1위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금 보유액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한 두 배씩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한 2년 이내에 2-3년 이내에 SK하이닉스 현금이 한 100조 원 정도 육박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 드린 거예요. 제가 왜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상 무조건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지금 2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 현금 보유량이 약 8조 정도 됩니다. 8조. 근데 이선 뒤에 100조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위라고 만족하면 안 되겠죠. 자,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려야 됩니다. 뭐 경기, 용인부터 시작해서 충북, 청주, 미국, 인디애나 이런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